오늘따라 유난히 커 보이는 제 얼굴. 나 왜 이렇지? 그랬더니 저희 스텝이요. 얼굴이 큰 게 아니라 어깨가 좁아진 거래요. 오늘 주제가 공감인데 이거 뭐지? 내 주변에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누군가가 나를 많이 공감해주면 우와 진짜 좋을 텐데 그죠? 누구나 가지면 좋은 혹은 누군가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공감 능력. 공개 상담소 이즈 먼들에서는 공감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얼굴, 표정, 몸짓, 제스처 여러 가지 그런 모습에 얽혀져 있는 감정을 읽어내는 것이 공감 능력이다. 사실은 감성이나 지성이 풍성한 안정된 인성 있는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물으신다면 바로 공감해주는 부모의 능력일 수 있죠. 그런데 아이들을 기르는 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공감 능력을 발휘해가면서 간다는 것은 누군가와의 소통에 있어서 삶의 질을 굉장히 다르게 하는 지점이 들어있겠죠. 그럼 나는 이 공감 능력이 얼마나 될까? 누군가로부터 공감을 받는 것은 굉장히 치유적인 일입니다. 슬픈 일을 당한 사람, 억울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 분노에 화가 치밀어 오는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그 모든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누군가의 공감 에너지에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사례를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8세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는 친구의 장갑을 뺏거나 친구를 괴롭히거나 하는 일은 없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배가 심하게 아파 참다가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서 엄마 왜 그래? 하며 쳐다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날 밤 여전히 배가 아파 샤워한 후 대충 머리를 말리고 힘들게 침대에 누워있을 때 신랑은 찜질팩을 가져오고 약을 챙겨주는데 제 아이는 머리가 웃기다며 한참을 웃더라고요. 그날 이후 가만히 생각해보니 친구가 다치거나 울어도 다른 아이들처럼 걱정하거나 달래주지 않던 아이의 모습들이 생각났습니다. 제 아이는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걸까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미리 구분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는 건요. 감정을 이해하는 것과 감정을 같이 느끼는 것과는 조금 색깔이 다르죠. 감정을 이해하는 것까지는 슬프겠다, 기쁘겠네, 좋겠다. 그 감정이 어떤 거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그 감정을 함께 느껴주는 능력은 다른 지점이라는 데서 조금 출발해 봤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아드님은 충분히 엄마의 그 배 아픔을 이해했을 수는 있습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것. 그런데 그 아픔을 같이 느끼는 것. 그 부분이 약하다 보니 엄마는 이 아이에게 혹시 감정 공감 능력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공감하며 공감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같은 드라마, 영화를 봐도 별 장면이 아닌데 훌쩍거리고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심각하게 누구나 울어야 될 그 장면에서도 울거나 웃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 공감 능력이 어떤 지점에서 차이가 날까? 아주 중요한 것은 공감적 반응을 얼만큼 경험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아이를 공감하면서 기르시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감 능력이 20개월이 되면 타인의 의도를,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시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공감 능력이 극대화되어서 타인과의 사회생활, 곧 사회성과 연결되게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아이가 자라면서 인지적으로 성장하게 되고요. 감정적으로는 분화를 하게 됩니다. 감정이 그 다양한 언어들이 더 많이 분화돼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은요. 누군가로부터 감정의 언어를 들으며 그것들을 명료화시키는 분화 작업이 일어날 때 훨씬 더 나이스해지는데요. 이런 경험이 풍부한 아이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더하여 사회적 경험들이 공감 능력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사회성의 시작은 사실 또래 집단에서 시작이 되고요. 동네에서 같이 노는 엄마 친구의 아이들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때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제 학교로 연결되는 것에서 사회성과 관련된 공감 능력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는 거죠. 공감받아본 아이가 공감할 수 있고요. 사랑받고 큰 아이가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를 떠나서 성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어린아이 때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는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공감 능력이 없는 성인이 되는 겁니다. 어릴 때 공감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공감받으며 공감하며 살았던 사람이 성인이 되면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특성이 아니라 원래 내가 어린 시절부터 쭉 쌓아온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공감 능력이다. 오늘 한 가지 더 공감 능력과 관련돼서 온 사례를 읽어드릴게요. 30대 직장입니다. 얼마 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공감 능력에 대한 테스트가 요즘 인터넷상에 유행한다며 다 같이 재미삼아 해봤습니다. 테스트 결과 공감 능력 지수가 낮게 나왔고 직원들은 그 결과에 격하게 동의하면서 심지어 점수가 높게 나온 것이 아니냐며 오히려 저에게 공감 능력이 제로에 가깝다고 하더군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으니 고민 상담, 업무 상담들을 하며 위로받고 공감받고 싶은데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이성적인 답변만 듣게 되어 마음이 더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성적인 답변을 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저는 공감 능력이 없는 건가요? 어떠신가요? 네, 일단 한 사람이 아니라 직원들이 공감 능력이 제로예요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저는 공감 능력이 없을 수 있겠죠. 공감은 소통을 위한 도구고요. 소통해야 공감 능력은 키워집니다. 결론은 누군가와의 소통이라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정말 잘 지내고 싶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에서 시작되는 것이 공감 능력의 필요겠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는 이 수많은 경험 속에 우리가 공감 능력을 갖는 것과 관련해서 공감 능력은 왜 필요할까? 어떻게 해야 공감 능력이 올라갈 수 있을까와 더불어서 생각하실 것, 감정은 감동해 주시고요. 경험은 해석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쌓여 있었던 논란 경험이나 감정들을 어쨌건 언어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인이 된 지금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목자는 독서를 많이 하시라. 뭔가를 느끼면서 독서를 하죠. 독서 치료 굉장히 효과 있거든요. 독서 안에 나오는 어떤 주인공의 그 감정에 내가 다르게 이입되어서 그것들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분석해서 뭔가 힘을 얻는다. 공감하는 에너지를 배우게 된다. 사실은 학습적인 거죠. 소통하는 경험이 많아지고 책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학습해서 공감 능력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만 출발은 내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사실은 잘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공감은 하고 있으나 표현하지 않는 공감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정리해 볼 때 감정의 상호작용을 풍부하게 한 사람이 공감 능력이 많다. 감정의 언어를 사용해서 뭔가를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풍성하게 하는 게 육아에도 필요하지만 사회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이 메마른 사람, 내 안에 심지어 감정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아서 상대가 모른다면 그 사람은 딱딱하고 차가운 사람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공감의 능력을 가지는 것과 더불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나름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회생활이나 건전한 건강한 소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려서부터 건강한 상호작용, 감정의 소통이 결여되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에 감정적인 부분이 제외된다면 그렇게 많은 아름다운 소설들이나 드라마, 영화, 그 주옥 같은 노래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트로트의 그 애절한 모든 것들은 지적인 것보단 사실 감정과 정서적인 거죠. 거기서 그 감정 정서가 찌리리리 통하는 이 느낌만 가져도 사실은 굉장히 치료적이라서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지금 현재
모두 다 트로트에 열광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감정적인 것들이 노래를 통해서도 치료적으로 접근될진데, 하물며 어떤 대상을 통해서 공감적 반응을 경험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공감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훨씬 우리가 사는 세상이 따뜻하고 촉촉하고 생생해질 겁니다.